초등학교 4학년 어머님의 질문인데 이제 그 아이가 경계선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뭐 그 전체적인 걸 좀 봐야 저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좀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호기심의 문제도 있지만 두려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을 덥석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익숙하게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래서 조금씩 접근하게 만드는 것. 이런 방향으로 그 아이에게 배울 기회나 경험할 기회를 좀 그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들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고 꾸준히 시도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헌님이 보내주신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같이 보죠. 산만한 아이들은 에너지 발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에너지 발산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다니는 놀이치료센터에서 태권도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태권도나 축구 등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는 걸 시켜보니 정말 흥분지수가 가하다 못해 애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기까지 합니다. 에너지 발산이 꼭 체육적인 측면이 맞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산만한 남자애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에너지 발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만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그 아이가 ADHD 진단이 나오든 아니든 간에 공통적인 건데요. 얘네 더 흥분해서 더 산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걸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DHD 아이들의 뇌를 촬영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뇌 활동도와 ADHD가 아닌 아이들의 뇌 활동도를 비교를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더니요. 이 ADHD 아이들의 뇌가 오히려 각성도가 떨어져 있어요. 표현을 좀 비율해서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잠이 좀 덜 깬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파도 보면은 이 각성 상태나 집중 상태에 필요한 빠른 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잠든 상태와 중간쯤에 있는 느린 뇌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들에겐 각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각성할 수 있는 자기의 관심이나 이런 거를 깨워서 그런 것에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만들기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한다면은 피아노 같은 악기 연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의 남자애들이 그런 것보다는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탈진한 상태가 정도까지만 아니라면 또 땀을 저렇게 흘려서 탈수가 될 정도면 그냥 물을 주시면서 저는 놀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의 뇌가 자꾸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뇌 주의력, 각성도를 높인다라는 연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체육적인 측면이 맞나요라는 질문은 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아이가 좋아하면 꾸준히 활발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족 중 한 명이 없으면 계속 불안해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려요. 아니라고 해도 계속 불안해해서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셨었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예.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나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컸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으시다면 이 아이는 그때의 트라우마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별 말씀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뭐 6개월 내지 그 정도의 이 심리치료 같은 것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좀 낮춰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만약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얘 상상의 이제 내용이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이제 상상을 자꾸 한다라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이런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좀 오래 가는 예, 특성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춘기 때 가서까지 지속될 정도, 중학교를 가서까지 지속된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갖고 있는 특성이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 낯선 상황이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이 예측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자꾸 경험하면 예, 이런 불안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중학교 가서도 계속 이렇다라면 이 역시도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